버디의 극단적인 여행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같은 DJ 버디입니다. 극단적인 여행기는 여러분께 보다 생생한 여행기를 들려드리는 방송이에요. 실제 저 버디가 여행을 다녀왔던 경험을 토대로 에피소드를 재구성했습니다. 각종 상황극이나 아니면 밈을 포함한 다양한 드립들이 난무하는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첫 번째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고고싱! 네,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평소에 대한민국 중에서도 강릉에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강릉에만 대여섯 번을 다녀왔을 정도로 강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다녀왔던 강릉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테마곡 카스카다의 Every Time We Touch 듣고 오시겠습니다. 연습은 하니? 죽도록 하는 거야? 근데 네 뇌는 왜 그렇게 깨끗하고 예뻐? 릴스 찍는 사람들의 뇌는 도파민에 수십 번이나 절여지고 지문이 닳도록 릴스를 찍어대서 핸드폰 지문 인식도 안 된다던데 네 뇌는 왜 평생 한 번도 줄 만잡해본 뇌 같아? 연습 안 하지? 썩 그렇게 릴스가 찍고 싶은 것도 아니지. 할로와 모을 생각 없는 거지. 작정도 계획도 없는 거지. 아무 생각 없지. 아무 생각 없다고 말해. 그럼 네 재미없는 인생, 주변 사람 구경하면서 그는 불쌍한 애다 이해하고 스토리를 감추게 하던지 말던지 도와줄 테니까. 인트로에서 릴스 어쩌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앞서 들려드린 카스카다의 Every Time We Touch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바로 릴스입니다. 여러분의 평소에 릴스 찍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평소에 릴스 같은 거 인플루언서들만 찍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찍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릉 여행을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릴스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서 이제 세 명이서 릴스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강릉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해변에서 삼각대를 세워놓고 릴스를 찍어야 했었는데 저는 정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번에 제가 찍었던 릴스는 옴파룸파 챌린지인데요. 옴파룸파 챌린지 다들 아시나요? 이번에 원카 영화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챌린지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친구가 소개해줘서 이걸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고 사람이 짤뚱해진 챌린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릴스는 결국엔 잘 나왔으니까 저는 만족을 했어요. 릴스의 촬영을 끝내고 카페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통창에서 해변이 바로 내려다 보였는데 그분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까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릴스 찍고 춤추는 모습도 다 저기에 보였겠구나. 사람들이 통창을 통해서 우리의 그 박자 못 맞추는 모습, 춤추는 모습, 릴스 찍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다 봤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수치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통창하니까 생각나는 게 커플분들이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많이 찍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고 그 중에 한 커플분이 뭔가 그 유명한 사진 포즈를 보고 오신 것 같아요. 남자분이 여자분을 번쩍 드는 그 포즈인데 이게 사실 사람이 사람을 번쩍 드는 포즈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뭔가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여자분을 들어올리는 포즈를 한 10번을 하고 20번을 하시고 30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켜보면 안 되지만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인 건 알지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20번에서 30번을 들 수 있지? 그리고 또 이날이 저희 마일리지 수강 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2024년 1학기 수강 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카페에 둘러앉아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연세 포털에 들어갔었는데요. 그 결과
혹시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을 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번 학기에 서버가 잠깐 터졌었어요. 그래서 수강 대기자 수도 안 뜨고 결과도 제대로 안 뜨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둘러앉아서 와 이거 언제 나오냐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페를 갔다가 저녁을 먹으러 이동을 했는데요. 저녁은 강릉전집이라는 곳으로 먹으러 갔습니다. 이 강릉전집은 사실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이곳은 사실 저희 과 동기네 가족분들이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동기한테 말을 했었어요. 와, 나 강릉 가면 꼭 강릉전집을 가보겠다 라고 말했었는데 드디어 간 거죠. 그래서 그 동기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 지금 강릉전집 왔어 했더니 마침 동기가 가게에 계신 이모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를 공짜로 마셨다라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그 동기에게 감사 인사 드리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녁을 먹고, 자 여기서 당일치기 여행은 끝났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친누나가 강릉에 오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강릉 여행 갔다는 걸 친누나가 들으니까 그러면 자기도 갈 테니까 너 1박 더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박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나 놀라우시다고요? 저희 가족들이 MBTI P인 가족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숙소로 이동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환승연애 3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환승연애 3 다들 보시나요? 1이나 2는 다들 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3는 이상하게 주변에서 봤다고 하는 친구들이 잘 없더라고요. 혹시 안 보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시라고 정말 재미있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 환승연애라는 도파민과 꼬막비빔밥이라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사실 환승연애는 강릉여행과는 크게 관련이 없긴 하죠. 하지만 꼬막비빔밥과 합쳐졌을 때 그 기억이 정말 선명하게 남았다.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사람의 얼굴, 목소리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나도 향기가 기억에 정말 많이 남는다고. 저도 환승연애와 함께 보니까 꼬막비빔밥의 향기가 더욱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에피소드는 제가 강릉에서 먹은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암의 포차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모든 회를 먹었어요. 회 하면 양이 적당한 음식이 좀 크잖아요. 회 먹어서 어떻게 배가 차냐 이런 말들도 많고, 그런데 이곳 노암의 포차는 정말 달랐습니다. 다른 곳이랑 가격은 비슷한데 양이 한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카페 오션스라는 곳의 수제버거예요. 사실 강릉에서 회나 뭐 다른 걸 먹어야지 뭐하러 수제버거를 먹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카페 오션스라는 곳은요, 카카오맵 기준 리뷰가 몇백 개를 육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점이 4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페 오션스라는 곳에서 시그니처 버거와 에멘탈 치즈 버거를 먹었는데 이 시그니처 버거가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버거킹의 기네스 와퍼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검은색 빵이에요. 이 고카페 오션스 버거도 검은색 빵에 치즈가 정말 가득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강릉 가서 회 아니면 전 먹는 게 질렸다 하면 이 카페 오션스의 수제버거를 먹어보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34유 커피 스토리라는 카페예요. 여기에서는 소금빵과 딸기 요거트 브리오슈를 먹었었는데 여기도 빵이 정말 맛있고 그리고 뷰가 정말 좋아요. 그런 만큼 사람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자리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한 시간대에 가시면 자리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짬뽕 순두부. 짬뽕 순두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순짬이라고 줄여서 말하곤 하죠. 저는 이걸 혼자 강릉여행 가서 먹어봤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짬뽕 순두부가 과연 어떤 맛일까? 이게 과연 맛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니에요. 그냥 짬뽕에 순두부 넣은 맛이긴 한데 그런데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맛있었습니다. 짬뽕 순두부.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금화칼국수라는 곳인데요. 금화칼국수는 장칼국수를 파는 곳이에요. 장칼국수는 많이 못 드셔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오묘한 맛입니다. 일단 빨간 국물인데 그 와중에 면발이 있고 뭔가 자극적이기도 하면서 뭔가 시원하기도 하면서 그런 맛이 나는데 제가 많은 친구들을 여기에 데려가 봤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맛없다고 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누가 먹어도 맛있을 만한 호불호 없는 맛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곳인데 순두부 젤라또예요. 사실 순두부 젤라또는 많은 분들이 가서 순두부 맛만 드실 텐데 저는 순두부 맛 말고 인절미 맛과 흑임자 맛을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절미 맛과 흑임자 맛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먹어도 맛있을 만한 호불호 없는 맛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비비빅 인절미 맛, 흑임자 맛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약간 할매 입맛인 분이라면 이 순두부 젤라또 인절미 맛과 흑임자 맛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릉중앙시장 길거리 음식들입니다. 와, 표정 보스죠 사실. 강릉중앙시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맛집들이 많아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길거리 음식은 바로 어묵코로케입니다. 어묵코로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맛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정말 맛있습니다. 어묵코로케도 맛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즈 맛이나 고구마 아니면 땡초 맛이 있는데 이 땡초 맛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남한테 추천을 잘 안 하는데 여기는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 대한민국 강릉편 마쳐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진행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이다 보니까 뭔가 많이 끊기는 부분도 있었고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친구와 함께 찐친 케미 폭발시키는 방송 들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거대의 극단적인 여행기 첫 번째 에피소드 대한민국 강릉편 마치고요. 저는 여러분의 친구 같은 DJ 거디였습니다. 안녕.